방금 가로세로 연구소의 선거 조작 관련 방송을 보고서 거의 선거 조작이 확실한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하고자 영상을 올립니다. 가세연의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그 간략히 내용을 정리하자면, 선거라는 것은 동네 밖에서 사전투표하는 관내 사전투표와 자신의 동네에서 사전투표하는 관내 사전투표, 그리고 자신의 동네에서 투표일 당일에 투표하는 본투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 투표율이 아주 말도 안 되게 이상한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격차가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내용을 보기 전에 단지 이 사진만 보고도, 이것만 가지고도 선거 조작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이, 표에서 보시듯이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전통적인 보수층이라고 분류되는 50대 이상에서 이번에 더 높았습니다. 차라리 20, 30대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았다라고 한다면 진보 진영이 10% 이상 이번에 이긴 것을 그나마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전투표에서 진보 진영의 득표율이 10% 이상 높은 이 결과는 상당히 말도 안 되게 이상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전의 투표에서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차이가 고작 1, 2%에 불과했었는데, 고령층의 투표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진보 진영이 10% 이상의 득표율을 보인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보수층인 5, 60대의 투표율이 높았으니 보수층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차라리 1, 2% 높아야 정상인데, 오히려 진보 진영의 득표율이 말도 안 되게 10% 이상의 높은 득표율을 보인 것이니까 이것만 봐도 이상하지요. 그러니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본투표와 사전투표는 10%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차이도 최소 몇 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연수구에서 아주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세 후보가 모두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상하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앞서 방금 보신 대로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지역에 따라서 같은 서울 안에서도 4%에서 5%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다른 지역에서 투표를 해서 우편으로 보내온 관외 사전투표와 사전투표를 관내에서 투표를 한 것의 비율이 0.01%의 차이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죠. 방금 보셨듯이 지역에 따라서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차이가 4, 5% 정도 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인천 연수구와 같은 격전지를 제외한 다른 호남 지방이나 영남 지방에서는 관외 투표와 관내 투표에서 이러한 아주 믿기 힘들 정도의 동일한 득표율이 안 나왔습니다.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믿기 힘든 득표율의 차이가 정의령, 민경욱, 이정미 이렇게 3명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달라야 정상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거는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와 본투표, 이렇게 3가지를 합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의 득표율과 본투표의 득표율이 10% 이상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다른 동네에서 투표를 해서 우편으로 보내온 득표율이 관내 사전투표와 0.01%의 차이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지역이 호남이나 영남에서는 나오지 않고 오직 진보와 보수의 격전지에서만 나타난 것입니다. 참고로 어제 방송하였던 가세연의 선거 조작 관련 의혹 방송을 볼 때까지만 해도 저 또한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을 한 번에 이해 못하셔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일 수도 있으니 가로세로 연구소의 영상을 꼭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런 영상을 만들면서까지 이 내용이 열과 성의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지역구 투표와 비례투표의 차이를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제 가세연의 방송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그래, 만약 가세연의 말대로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전투표가 한두 명의 조작에 의해서 전산상의 조작이 이루어진 게 사실이라면 수개표를 한 비례대표 득표수와 전산개표를 한 지역대표 득표수가 분명 차이가 날 테니까 이건 금방 들통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이제 답답한 마음을 위로하면서 잠에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진보와 보수의 격전지에서 수개표된 비례투표와 전자개표된 지역구 투표의 표차가 몇천 표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 확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기 인천 지역, 그리고 심지어 진보와 보수의 격전지였던 곳에서 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비례투표에서 통합당이 더 많은 표를 얻은 지역은 있지만 민주당이 더 많은 표를 얻은 지역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말씀드린 10여 곳의 그 지역들에서만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통합당을 찍은 사람들이 수천 명씩 나왔다는 말이지만, 반면에 전국의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앞에서와는 반대로 지역구는 통합당을 찍고 비례는 민주당을 찍어서 교차된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지역구는 민주를 찍고 비례는 통합당을 찍었다라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역구가 진보와 보수의 격전지 중에서만 나왔고, 게다가 지역구 선거에 민주당에만 유리하게 나왔다라는 것도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전국적으로 교차투표가 확인이 되었다 하면 그나마 이 말을 신뢰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일부 격전지에서만 전자개표에서 민주당이 유리하게 나오고 수개표는 통합당이 유리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SBS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인정을 하고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의 표가 쏟아졌다라는 표현까지도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선거 조작과 관련하여 부정한 짓을 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조사 중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도 사실로 드러난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심지어 2017년 대선에서는 드루킹이 여론조작을 했던 것이 들통이 나서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드루킹은 직접 문재인의 최측근이자 그 실세라고 칭했던 김경수가 이 여론조작을 지시했다라고 증언을 했고 증거까지 내놓았습니다. 이것뿐입니까? 2002년 대선에서는 누가 봐도 이회창이 당선되는 상황이었는데 김대엽이라는 사기꾼이 거짓말을 유포해서 노무현이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결국 김대엽은 그 병풍 사건으로 범죄를 인정받아서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얼마 전엔 또다시 뉴스에 나와서 감옥에 가는 모습을 보기도 했죠. 이런 진보 진영을 의심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의심을 해볼 만한 것입니까? 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끼고 화가 나서 문 밖에 나가서 열을 식히고 와야 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참담하게 느껴지기에 이렇듯 영상을까지 만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이러한 조작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제발 이러한 거짓들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짓은 드러나야 합니다. 지금 이러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런 조작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에 함께 해 주십시오. 거짓과 조작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들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내용은 작은 거짓이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을 뒤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조작입니다. 아주 엄중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부탁을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선거 조작과 관련한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임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중요한 내용이 맞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의 이 국회의원 선거 조작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고, 이 국회의원의 선거 관련된 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고 참담함이나 분노나 잘못되었음을 느끼셨다면 이 세상의 주인이 조작된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국회의원 선거 조작 수준의 거짓이 아니라 더 큰 거짓말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이 세상의 주인이 자연이며 우리는 우연히 물질들이 조합된 진화된 생명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배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아주 크게 잘못된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생기를 불어넣으신 신의 창조물입니다. 신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거짓된 세상은 이 세상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이라고 우리에게 계속 세뇌를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진화론의 근간인 동일 과정설과 방사선 동위 원소 연대 측정 같은 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그것들을 믿지 마시고 성경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들은 넘치고 너무나 많으니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 만약 총선 선거 조작으로 분노를 느끼신다면 제발 이 진화론에 더 큰 분노를 느껴주시길 바랍니다. 총선 선거 조작 정도는 진화론의 그 거짓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작은 거짓인 것입니다. 제가 괜히 이 진화론을 짐승의 표라고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외쳐왔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단지 지역구 시장을 부정하게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단지 국회의원을 부정하게 선출시킨 정도가 아니라, 단지 대통령을 부정하게 선출시킨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화론입니다. 혹시 진화론에 대해서는 잠잠하고 국회의원 선거 조작 때문에 이것으로만 분노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강도에게 우리 집 전체를 다 뺏겼는데도 아무 말 못하다가 누군가 내 사탕 하나 가져갔다고 화내는 어린아이와도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 집을 되찾아야 사탕이 의미가 있지요. 지금의 우리 상황이 이와 비슷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조작은 세상의 주인을 바꿔놓은 것에 비하면 아주 작디 작은, 사탕 뺏긴 것보다 작은 일입니다. 그러니 제발 선거 조작에만 열을 올리지 마시고 더 크고 중요한 것에 먼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거가 조작되었다면 그것이 밝혀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기도는 이미 거짓에 잠식되어 우리가 어떻게 바꾸지 못할 정도로 썩어버린 이 세상에서 영혼과 몸을 구원해달라고 회개하시고 간구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역구 의원의 우리 편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썩어버려서 바꾸기도 불가능할 정도의 이 세상에서 조금 덜 썩게 노력해서 오래 살기보다 탈출해서 구원받기를 더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